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 영상을 처음 찍어보지만 앞으로도 많은 모습으로 더 많이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갑작스레 준비한 거다 보니까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장비인데, 자, 이 제품은 바로 페달을 한번 요 손잡이랑 깔맞춤을 해보려고 하나 사봤어요. 색깔이 좀 이쁜데 그립이랑 잘 어울리겠죠? 이 페달 말씀드렸고, 이제 자, 두 번째가 그리고 BMX의 스프라켓. 여러분들은 보통 이게 스프라켓이라고 하면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개짜리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기어, 뒷트레일러를 위해서 변하는 기어 로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0개 내지 뭐 11개, 9개, 8개, 뭐 적게는 7개까지도 이렇게. 근데 희한하게 BMX에서는 요거를 앞에 거를 스프라켓이라고 그러고 뒤에 거는 오히려 카세트라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그러려니 알고 있는 건데, 뭐 아무튼 요 스프라켓, 아무래도 저는 이제 묘기 같은 거 별로 관심이 없고 주행 위주로 하게 되다 보니까 28T로 한번 교체해 보려고 이렇게 정만해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 스프라켓이 커지니까 체인이 짧아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기존에 쓰던 것보다. 톨로더사의 510 체인 한번 이걸로 교체해 보려고 같이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비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뭐 페달부터 한번 교체를 해 볼게요. 일단 박스를 뜯고, 페달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간단한 정비예요. 뭐 별거 할 것도 없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게, 자세히 보시면은 페달에 CRR이라고 되어 있죠. 뒤에 부분이 R이니까 이게 오른쪽, 그러니까 드라이브 사이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도 같은 경우는 CRL로 되어 있죠. 이건 반대로 논 드라이브 사이드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일단은 페달을 푸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 건데, 페달을 풀 때는 가장 좋은 공부는 이 페달 렌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패너, 일반 스패너와 같습니다. 자, 이 페달 렌치를 사용하실 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페달을 꼽고 쪼거나 푸시거나 뭐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반 나사들과 다른 점은, 페달 같은 경우는 밟았을 때 풀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사산 같은 경우를 좌우 대칭으로 해놨어요. 드라이브 사이드나 논 드라이브 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밟으면 밟을수록 쪼아지게, 밟다가 풀리지 않게끔 나사산이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페달 렌치를 꼽고 프론트 휠 쪽으로 이제 페달 렌치를 힘을 가하면 페달이 쪼아지고요. 반대로 이제 리어 휠 쪽으로 하시면은 페달이 풀리겠죠. 자, 그러면 일단 지금은 교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페달을 한번 풀어 볼게요. 굉장히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래되면 조금 이게 좀 많이 고착이 되어 있어서 이게 잘 안 풀릴 수가 있는데, 조금만 힘을 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풀립니다. 한 가지 꿀팁이라면, 자, 이렇게 꼽고 페달을 앞으로 굴려주시면은 스패너는 반대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풀립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자, 이렇게 제거를 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처럼 말씀드렸듯이 R, 그러니까 드라이브 사이드 오른쪽, 반대 같은 경우에도 풀면은 L이 나오겠죠. 자전거 정비 쉽습니다, 정말 여러분. 원래는 제가 이걸 반대쪽에 서서 해야 되는데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하기가 좀 어색하네요. 이렇게 풀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페달을 한번 끼워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드라이브 사이드, 여기 R이라고 써져 있죠. 잘 보이기를 바랄게요. 요 페달을 장착하실 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페달 같은 경우는 잘 풀을 일이 없어요. 뭐 이게 잘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뭐 주기적으로 뭔가를 청소를 한다거나 뭐 주유를 한다거나 그런 부품이 아니어서 크게 풀을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풀을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뭐 저같이 재미삼아 색깔을 교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풀 이유가 없지는 않아요. 그때 만약에 안 풀려버리면은 너무나도 골치 아프기 때문에 아주 쉽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구리스를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건 않습니다. 그냥 뭐 자전거용이라고 나오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구리스 같은 경우에 이제 윤활을 위한 구리스가 있고, 고착 방지를 위한 구리스가 딱히 구분되어서 나오는 건 아닌데, 좀 더 점도가 높은 거를 이제 그런 고착 방지용, 아니면 좀 더 점도가 이렇게 낮은 거를 그런 윤활용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뭐 많이 바를 필요도 없고요. 이렇게 조금씩만 바른 다음에 두 개의 페달을 놓고 이렇게 나사산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좀 태워주면은 뭐 쉽게 발립니다. 뭐 손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그냥 대단한 작업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좀 도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L인지 R인지 확인을 하시고, 자, 이제 R인 걸 확인했으니까 놓고 쪼으시면 됩니다. 일단 처음에는 손으로만 해주세요. 처음부터 페달 렌치를 쓰면은 나사산이 서로 맞물렸는지 안 맞물렸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힘이 가해져 버리기 때문에 제품의 파손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 처음에는 손으로 해주세요.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달 렌치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프론트 휠 쪽으로 앞으로 이렇게 기울여주시면 쪼아주시면 됩니다. 알려드렸던 꿀팁이 요거를 잡고 페달을 이제 진행 방향으로 굴렸을 때 풀렸다는 마늘 그대로 반대로 이제는 역방향으로 굴려주시면 쪼아집니다. 자,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갔고요. 힘이 들어갔으면은 이제 힘으로 쪼으면 됩니다. 힘 자랑하시면 돼요. 이렇게. 페달 같은 경우는 토크 값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긴 힘들고요. 그냥 무진장 세게 쪼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힘이 굉장히 센 편인데 뭐 이거 세게 쪼아서 문제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탠드에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바닥에 내려놓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좀 이따가 다 하고 저도 바닥에 내려서 한 번 더 쪼을 겁니다. 페달은 이렇게 하면 교체가 끝납니다. 뭐 바닥에 내려놓고 좀 이따 한 번 더 쪼을 거지만